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이슈타파 시작합니다. 지금 역대급 폭우로 전국이 난립니다. 1916년에 큰 피해를 본 울산도 다른 지역보다 이번에 덜하기는 하지만 많이 왔어요. 자, 이런 와중에서도 울산에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20여 년을 끌어온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가 드디어 눈앞에 왔다. 이런 소식인데요.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위원을 하셨고 겨울 반구대 암각화로 문단에 이름을 올린 울산매일 김진영 논설시장, 이분 빼놓고는 반구대 암각화 얘기 안 됩니다.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인데 울산시가 울산광역시 승격 26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그중에 오늘의 울산을 만든 주역들 40대에서 60대까지의 주역 가운데 상당수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울산매일 논설시장 김진영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구대 암각화가 이번 물폭탄으로 물에 잠길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다행입니다. 예. 예, 이제 반구대 암각화가 퇴적암층이라서 물하고 상극이어서 되도록이면 물에 안 들어가는 것이 최선인데 그게 깊이가 1.5mm 정도 돼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비늘처럼 일어난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원래 퇴적함의 특성이 네. 물에 닿은 순간에 이제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아하. 그런 박리 현상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위험하다 이래서 물과 상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에 잠기지 않는 게 최선.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가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제가 이 이야기는 이제 결론에 다다를 가지고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예. 뭐 중요한 거니까 미리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죠. 예. 일단 구분응선은 넘었다. 구분응선. 예.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사실 구분응선이 넘었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 반구대 암각화, 즉 반구천의 암각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문화유산 등재 절차에 들어갔는데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하고 비슷한 과정을 겪는 것이 바로 가야, 예. 가야 고분군입니다. 네. 울산 바로 옆에 김해, 고령 예. 7개 그 광역 단체가 포함되는 가야 고분군이 2011년도에 예. 등재 대상이 되어 가지고 울산 반구대 암각화하고 비슷한 경로를 밟았습니다. 예. 그리고 된다 안 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가 2019년에 예. 울산의 반구천의 암각화처럼 이제 등재 후보로 최종 올랐거든요. 예. 올랐는데 예. 그러면 예정대로 하면 2019년이면 2021년쯤이면 이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돼야 되는데 예. 그때 마침 터진 게 코로나입니다. 예.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좀 연기가 됐다가 네. 러시아가 그때 의장국이었는데 또 이제 개최를 할 무렵에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벌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사우디로 이제 의장국이 넘어가고 예. 그래서 올해 5월 10일 날 가야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근거를 받습니다. 예. 이 코모스라는 곳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등재 근거를 받으면 바로 거의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9월 달에 아마 사우디에서 가야 고분군은 등재가 공식적으로 확정될 건데요. 예. 울산의 반구천의 암각화도 그런 경로를 지금 밟고 있고 예. 특히 이 코모스 한국위원회가 그동안에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이각석 일대를 가지고 많이 주물렀거든요. 예. 이걸. 그래가지고 이제는 상당히 많이 주물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실패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암각화가 딱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이 모두 울산에 있단 말이에요. 경주 시민, 가야 시민들이 들으면, 김해 시민들이 들으면 화를 낼지 모르겠는데 경주시에 있는 모든 문화재를 다 준다고 해도 반구대 암각화하고 안 바꿀 정도로 소중하고 귀한 문화재다.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화재를 연구하는 분들, 예. 고고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예. 특히 암각화를 연구하는 분들은
뭐 경주뿐만이 아니고 예. 피라미드 하나쯤 하고도 안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거 한 10년쯤 전에 이걸 자산 가치로 따져보니까 5천억 원 정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10년 전이었으니까 지금은 아마 이게 한 5조 정도로 상승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문화재청 장관이 바뀔 때마다 총리가 바뀔 때마다 반구대에 내려와서 금방 뭐가 될 것처럼 떠벌리고 그것으로 끝.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번 절차가 공식적인 국내 절차의 완성이라고 봐도 된다? 네, 이제 유관부처인 문체부 그리고 문화재청이 전방위 지원 체제로 지금 전환을 했거든요. 방구대 안각화 부분에 대해서 방구천의 안각화죠. 전방위 지원 체제. 이것을 세계유산 등재 도전 자체를 단순한 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울산이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본격화되는 시발점이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이 안각화 부분에서 세계 문화유산을 보유한다. 이거는 안각화라는 게 뭡니까? 선사문화의 걸작이거든요. 선사문화의 걸작이라는 건 결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의 어떤 문화적 자산을 가진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도 봤어도 굉장히 대단한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고궁박물관에서도 아마 문화재청에서 고궁박물관에서 이 회의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겁니다. 자칫 잘못해서 등재 권고 신청을 했다가 실패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난 10여 년간 수차례에 걸쳐서 고민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얘기를 하면서 우여곡절이라는 것을 참 많이 얘기하는데, 김지영 이사를 문단에 등단시킨 것도 이제 방구대 안각화였고, 틀린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십수년 전부터 지역신문에 방구대 안각화 문제를 기사를 써온 분이 바로 이제 김 이사이신데, 이번에는 이제 등재 신청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하니까 누구보다도 반가웠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배경이 있지 않겠어요? 네, 제가 이제 이 방구대 안각화, 방구천의 안각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부터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이 고궁박물관에서 최종 어떤 협의를 하는 과정까지 가슴 졸이면서 초조하게 지켜를 봤는데요. 누구보다도. 세계유산 분과위원회 당시 회의에서 방구천 안각화를 하나의 안건으로 120분 동안 약 2시간 넘게 정도 심층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각화 역사 문화 가치를 비롯해서 연구 보존의 필요성 그리고 다각적인 의견 이런 것들을 꾸준히 많은 학자들이 제시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심사를 했던 위원들이 이미 지난달 19일부터 21일 동안 1박 2일 동안에 방구대 안각화 일대를 답사해가지고 현장 토론회도 갖고 이것의 연구 보존이라든지 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완전히 빼기로 했고 연구 보존 문제에 대해서 수문 설치를 하기로 했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완성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정부의 한 문화정책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면 세계유산 분과위원들이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방구천 안각화의 역사성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의견을 게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안각화를 정부 차원에서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서 의견이 나왔고 이건 결국 말하면 세계 문화유산 등재 신청의 함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지게 된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우여곡절 굉장히 많았는데 정리하는 의미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방구천 안각화는 현재 국보로 지정된 울주 천전리 각석, 천전리 각석도 천전리 안각화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울주 천전리 각석과 대곡리의 방구대 안각화 이것을 포함한 유산인데요. 이것을 이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4단계 국내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첫 단계가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잠정 목록 선정이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번에 세계문화유산으로 9월에 확정되는 가야 고분공보다 1년 앞서서 201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단계인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 예. 이것이 이제 2021년 2월에 한 10년 지나서 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2015년과 2020년에 있었던 우선 등재 목록 심의에서는 부결 그리고 보류라는 두 번의 어떤 부침을 겪었습니다. 예. 그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유산 보존 대책 그리고 방구천 일대를 아우르는 유산 개념 정립 그리고 예. 타결성의 입증 이런 것이 부족하다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물 문제였습니다. 예. 이후에 실효성 있는 보존 관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는 전제 아래서 우선 등재 목록에 선정될 수 있었고 올해 4월에는 세 번째 단계인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 선정이 완료가 됐고 이번에 네 번째 단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끝이 났는데 사실 말이죠. 이게 진즉됐어야 될 것인데 우리가 너무 들떠가지고 준비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면은 없었나요? 역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적을 받을 만하고요. 예.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그 방구대 안각화는 물 문제였습니다. 예. 물 문제를 가지고 본질적으로 방구대 안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예. 이게 주변의 문제, 식수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연경관의 원형 훼손 문제라든지 네, 이런 걸 네. 자꾸 거론하다 보니까 네. 문화재청과 울산시의 소모적인 어떤 기싸움 같은 것이 벌어졌고요. 네. 다행스럽게도 이제 김두겸 정부에 와서는 접근 방법을 달리하고 네, 문화재청과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서 좀 접근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김두겸 씨가 갖고 있는 생각은 문화재 보호, 국보 이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물은 우리가 굉장히 울산 시민들이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는 물을 당연히 달라는 거 아닌가. 예. 국보는 국보대로 너희들이 잘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투트랙으로 갔던 전략. 예. 이런 게 오히려 좀 더 많은 효과를 가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늦었지만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이제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국제 본격적인 절차 준비에 돌입합니다. 구분 능선까지 왔는데 이제 한 능선 그렇죠. 여기 잘해야 돼요. 네, 그 절차는 이른바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 이겁니다. 예. 결국은 9월에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내년에 등재 신청서의 심사, 실사단의 현지 심사 이런 것이 진행이 됩니다. 이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예. 이변이 없는 한 2025년 7월 예를 들어 2년 후에 이 자리에서는 바로 세계유산 최종 선정된 방구대 안각화, 방구천의 안각화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도 뭔가 좀 개운치 않은 것이 있는데 자꾸 국내 절차는 끝났다. 이제 국제 절차가 남았다. 이러니까 국제 절차가 국내 절차보다 아무래도 문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이 방구대 안각화에 대해서 여러 공부를 많이 하신 언론인이 보기에 이번에는 제대로 세계유산이 될 것 같아. 예, 될 것 같다.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등재 신청이 이루어지고 예. 국내의 절차가 다 끝난 상태의 세계유산이 예. 마지막 단계에서 미끄러진 경우는 몇 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 일본 같은 경우에 네네네. 강제징용이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문제가 존재하는데 아주 무리하게 강행한 세계유산 예. 이런 경우들은 가끔씩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국제적인 분쟁이 된다든지 논쟁거리가 있는 경우. 그런데 이제 방구대 안각화라든지 이런 뭐 독보적인 가치를 가진 문화유산은 예. 그래 될 가능성이 없는데요. 다만 예. 한 가지 앞으로 2년 동안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와가지고 예. 그 방구천 일대가 홍수가 난다든지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예. 간절하게 바랄 뿐입니다. 네. 예. 아직 여름에 이제 장마가 끝나지 않았는데, 더 큰 일이 없기를, 별 탈이 없기를 이제 빌면서, 그대로 쭉 잘 정리가 돼서 좋은 소식으로 우리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대를 하고요. 자, 이제 좀 다른 얘기, 오늘 두 번째 얘기 해보죠. 흔히 베이비 부모 세대를 오늘의 울산을 만든 주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보다 좀 확장한 40대부터 60대까지의 울산 중장년층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잖아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제 뭐 주기적으로 이런 조사를 합니다. 특히 네. 이제 광역시 성격을 앞두고 성격 기념일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 조사를 좀 하는데요. 네. 주민등록 인구 통계 그리고 지난해 울산시의 사회조사 마이크로 데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결과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식 조사를 한번 해보는데요. 예. 그 결과 안타깝게도
참 우리가 듣기에 좋지 않은 이런 좋지 내용들이 않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입니다. 예. 어떻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잘못 나왔어요? 뭐 잘못 나왔기보다는 이제 우리 중장년층이 가지고 있는 딴 생각을 조금 드러냈는데요. 예, 어떻게 나왔는데요? 울산이 사실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탈울산 아닙니까? 예, 탈울산 예. 문제인데 중장년층의 상당수도 탈울산을 계획하고 있다. 예. 좀 영화적으로 이야기하면 울산과 이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어허. 헤어질 결심을 하고 헤어질 있다. 결심?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런. 헤어질 결심은 이제 박찬욱 감독이 만든 탕웨이 나오는 멜로 영화 제목인데 헤어질 결심은 이게 좋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울산을 걷어차고 떠나고 싶다는 얘기인데 어디로 가시려고요? 제가 가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가는 건 아닌데 베이비 부모. 그 지금 40대부터 60세까지의 울산의 주역들, 예. 울산의 주역들이 울산을 떠나서 살고 싶다는 비율이 한 자릿수였으면 제가 이제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이게 두 자릿수가 넘어가니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이분들이 한 15%가 넘게 울산을 떠나겠다 했는데 이분들이 가겠다는 곳이 동남권, 즉 그 울산이 아닌 그 부산, 경남 아니면 뭐 이런 경주나 이런 쪽을 가겠다는 분이 한 38%. 그래요? 대구나 경북 쪽으로 가시겠다는 분이 지금 영천에 울산 사람들 많이 가거든요. 경북 영천에 25%. 그래요? 수도권이 또 한 13% 되고요. 네. 또 이민을 가겠다. 아예 나라를 떠나겠다는 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네. 많다고요? 뭐 좀 됩니다. 그래요? 예. 이제 울산은 이제 갖가지 재앙으로부터 지금까지 잘 요리조리 피해 왔고요. 골프 8학군, 육고기 좋고 또 생선이 좋고 사람들도 화끈하고 통 크게 돈도 잘 쓰고 거물 정치인이 많고 그런데 왜 이런 결심들을 하셨을까? 이유가 궁금한데 그런 거 안 물어봤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겠죠?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 예. 이제 통계나 이런 데서 간접적으로 이를 물어봤고 유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예, 왜 울산에 따는데요? 살고 있는 중장년층들이 대부분 일자리를 찾아서 정착한 울산 성장의 주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업센터 출범과 함께 울산을 찾은 산업인력 1세대, 예. 그 이후에 2세대, 그리고 마지막 3세대까지 지금 울산의 중장년층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예. 이들이 어느덧 은퇴의 시기가 됐고 이미 지난 은퇴를 이미 하고 있는 세대부터 은퇴를 앞둔 시기들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이 가운데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이미 은퇴가 시작이 된 지 한참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예. 지난해 울산 베이비 부모 통계 자료에 따르면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역 내 베이비 부모 인구가 16만 1000여 명입니다. 예. 상당수가 되죠. 그러네요. 전체 인구의 14% 넘습니다. 음흠. 이는 전국 평균인 13.9%보다 높고 특강력시 가운데 부산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부산이 예. 한 15.7%니까요. 네네. 두 번째의 높은 비율입니다. 예. 이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역시 이제 나이가 드니까 보건, 의료 부분이거든요. 보건, 의료 부분, 편의시설, 예. 쾌적한 자연환경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예. 30분 안에 종합병원이 있는 곳 이런 걸 주거 환경으로 최적으로 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거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실제로 울산의 베이비 부모 절반 이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예. 바로 의료나 보건 문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지 않나. 결국 울산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장년층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허리잖아요. 허리. 그게 울산의 허리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허리가 없어지면 꼿꼿하게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탈울산 대책을 세우는데 이게 필요한 조사였던 것 같아요. 네네. 다른 질문들도 많이 이제 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통계 자료를 한번 쭉 보고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네, 울산을 좀 떠나겠다 이런 거 말고 예. 다른 쪽으로는 상당히 또 긍정적인 것들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요? 예, 뭐 예를 들어 열심히 일하면은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도 많은데요. 일단은 예. 통계를 기본적으로 보면 중장년층 연령 특성별 인구 집단 가운데 청년층과 고령층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가 2022년 말 기준으로 48만 2,744명. 울산 인구의 43%를 차지하는 거대한 집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주거 부분 통계를 보면은 주택 소유가 자기 집이 한 71% 상당히 많습니다. 예. 주택 만족도가 10점 가운데 6.1점으로 다소
만족도는 떨어집니다. 예. 월 평균 가구 소득이 그 한 3에서 400만 원 정도가 한 그 밑으로 한 21%. 예. 그리고 중장년층 가구의 54.3%는 빚이 부채가 한 1억 원에서 3억 원 미만이 가장 많은 분포로 보였고 이 빚의 대부분은 역시 주택이었습니다. 주택 임차 및 구입 이게 한 70% 가까이 됐고요. 예. 재테크 투자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재테크를 투자하다 보니까 빚을 졌다 이런 쪽이 많았습니다. 예. 또 향후 가구의 전반적인 경제 상태는 51.6%가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했고요. 예. 악화될 것이다가 36%, 나아질 것이다가 12%니까 조금 나쁜 쪽이 많은 거죠. 여기까지 이제 듣고 보면 울산에서는 노후를 많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노후입니다. 노후 대책 때문에 결국은 뭐 미래를 생각할 때 뭐 울산에 있겠다, 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 울산 중장년층의 76.3%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주로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의존합니다. 예. 그리고 뭐 예금이나 적금, 저축성 보험이 한 20%, 사적연금이 한 15% 등으로 준비하고 있었고요. 예. 공무원이나 군인, 사학 등 공적연금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예. 자신들의 노후 책임을 모든 연령대에서 자녀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58%가 예. 자녀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네. 40대에서 50대 초반에서는 모든 자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도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서 약간 유혈배반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중장년층은 나이 들면 몸이 아프니까 건강 걱정, 의료시설 걱정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울산의 중장년층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근데 울산의 중장년층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조금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보건의료하고 상당히 무관하지 않습니다.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게 절대 다수거든요. 예. 근데 좋다도 29% 되는데요. 또 진짜 몸이 안 좋다 이런 쪽도 상당 부분이 있었습니다. 울산대 의대가 울산으로 내려오고 또 울산 의료원이 생기면은 생각이 좀 달라질지. 저는 이제 방송 그만두고 그만두더라도 말이죠. 울산에 술친구가 많으니까 울산을 떠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김 이사님은 어때요? 저는 뭐 울산에 솔직히 말하세요. 네, 솔직히 울산에서 뼈를 묻을 사람이니까 뭐 그런 이야기는 필요가 없는데요. 사실은. 예. 네. 근데 사실은 우리 나이대와 우리 위의 선배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방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예. 즉 다시 말하면 노후에 울산에서 살 때 예. 가장 중요시 되는 게 바로 의료다. 예. 그러니까 공공의료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많이 보완이 돼야 된다. 이런 예. 부분이 이제 중장년층의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장년층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가운데 울산의 중장년층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네. 예를 들어 내 자녀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나 경제적 지위가 높일 수 있다. 또 나도 열심히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한다면 뭔가 나아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하는 분들이 과반 이상이라는 거. 예. 이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김 이사님이나 저나 지금은 뭐 여기서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자식들에 달려 있습니다. 자식들이 떠나자고 하면 떠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이 다 울산에 없기 때문에 자식은 자식이고 저는 저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중장년층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실제로 이제 울산의 주역들인데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 울산의 오늘을 살필 수가 있고 미래에 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단 말이죠. 바로 그 점입니다. 정리하시죠. 예, 바로 그 점인데 네. 울산은 과거 공업도시 지정 이후에 산업화를 거쳐서 인구 증가 도시화 이런 게 막 이루어졌거든요. 네. 이것은 바로 산업 전선에 뛰어들었던 중장년층의 헌신적인 피와 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울산시가 정책을 세우고 방향을 잡는데 네. 중장년층의 생각을 반영하고 네. 이 부분이 무엇을 원하고 어디가 아픈지 어디를 긁어줘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예. 이번 조사에서 바로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울산의 두 가지 이슈를 놓고 울산매일논설실장 김진영 이사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해외 취재 가시죠? 네네. 열흘 정도 가시죠? 예. 다음 주엔 한번 쉬어야 되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다다음 주에 더 나은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김진영 이사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